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지지부진함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증권팀 지수희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거래일 내내 횡보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거래대금이 2조 7천억 원에 그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장중 한때 199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로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결국 어제보다 3.92포인트, 0.2% 오른 1985.8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기관이 12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이 650억 원을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은행업종이 1% 가까이 올랐고 통신과 증권, 보험업종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1에서 2% 오르는 등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 경기 방어주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혼조세에 대해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유로존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라며 주말에 있을 이탈리아 총선과 일본은행 총재 선임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였죠.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지부진한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3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520선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대금도 2조 2천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 2조 7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97포인트, 0.77% 오른 522.49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테마주인 키스톤글로벌과 대신정보통신, 모다정보통신이 급등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대감에 AD칩스와 유진로봇 등이 상승하는 등 새 정부 관련주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를 끌어올릴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해온 유럽연합이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무역, 여행 제재를 강화하고 자산 동결 범위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 EU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이 처음입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금융 제재와 함께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북한을 상대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알루미늄 등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 국채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은행이 EU 내에 새 지점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금융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내놓은 대북 결의안을 반영해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을 북한 법인 33곳, 개인 2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Aber das ist auch für uns Europäer von ganz großer Bedeutung, was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geschieht. Und hier geht es nicht nur um regionale Aspekte, hier geht es auch um die nukleare Nichtverbreitung.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 제재안 합의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EU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대북 제재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도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익입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 증시만 유독 부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인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연초부터 2월까지 뉴욕 증시는 6.7%, 중국 상해 증시가 6.6%, 일본 니케이 지수는 9.7% 강세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연초 고점을 찍은 후 연일 추락하다 1930선까지 밀리며 세계 증시와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부진한 데는 환율과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 뱅가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기조와 엔화를 무제한 방출하는 아베노믹스 효과까지 겹치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올해 90엔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자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 자금 역시 한국 대신 일본으로 몰렸습니다.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엔화가 급격한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1, 2개월 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의 원인이 된 환율 문제도 G20 회의 이후 엔저 현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엔화 문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위 조절에 어떤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춘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엔저의 어떤 가파른 기울기는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국내 증시를 억눌러왔던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기업 실적 부담 요인이 완화될 경우 디커플링 해소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